이 토익스피킹은요, 이 시험 특성상 최근 한 10세트, 많게는 한 15세트 정도의 기출문제만 열심히 리뷰하고 공부하고 시험을 보러 가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두렵지 않은 시험이에요. 레벨 7을 받지 말라고 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진 시험이란 말이죠. Hi everyone, welcome to Jasmine's TOEIC Speaking. I'm Jasmine. Nice to see you aga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YBM에서 TOEIC Speaking을 가르쳐 온 지 올해로 11년 차 된 YBM의 대표 강사 Jasmine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기출문제 리뷰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3월 28일에 시험 보셨나요? 아마 그 날짜에 시험을 보시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조만간에 또 재응시 하셔야 되는 분들이죠. 네, 여러분 지나간 시험은 빨리 잊어버리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번 기회에 같이 도전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영상이 끝나면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한테 기출문제를 제가 모범 답변과 함께 무료로 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자료 요청하시고 자료 받아가시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실 게 있습니다. 제가 기출문제를 이렇게 조건 없이 무료로 여러분들과 공유한 지 벌써 4개월째고요. 그동안 총 16세트의 기출문제를 공유한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기출문제를 보내드리면서 이제 댓글에 있는 아이디를 확인을 합니다. 안 보는 것 같죠? 제가 다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항상 매 영상마다 문제를 달라고 기출문제를 요청하신 분들 아이디가 똑같아요. 맨날 매번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료 주시면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댓글들은 넘쳐나는데 똑같으신 분들이 지금 몇 달째 오셔갖고 계속 자료만 받아가시고 어떻게 결과는 나오셨는지 시험은 보셨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도 물론 기출자료 드리긴 할 건데 자료 받아서 공부 시작하시기 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토익스피킹은요, 이 시험 특성상 최근 한 10세트, 많게는 한 15세트 정도의 기출문제만 열심히 리뷰하고 공부하고 시험을 보러 가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두렵지 않은 시험이에요. 레벨 7을 받지 말라고 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루어진 시험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3수, 4수, 5수를 하는데 점수가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은 뭔가 나의 공부법에 문제가 있진 않았는가, 또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음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레벨 7을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내가 발음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그동안 해왔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또는 뭐 문법적인 부분, 나는 특히 관사나 전치사에 취약해서 전치사랑 관사만 나오면 그렇게 헷갈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고 다음 시험에 응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자료를 요청하면 저는 흔쾌히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생각입니다만 무작정 자료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해설 강의에 앞서서 이번 3월 28일자 문제 총평 들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난이도는 상, 중, 하로 따지면 쉽진 않았어요. 지난주까지는 조금 쉬운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 주는 한 중 정도 난이도, 중에서 약간 상, 중상 그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어려웠던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Part 1부터 Part 4까지 앞에 파트가 조금 많이 쉬웠던 반면 Part 5, Part 6 뒤 파트가 조금 많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원래 시험이 그렇거든요. 토익 스피킹이 앞에 파트가 쉬우면 뒤 파트가 어렵고 앞 파트가 어려우면 뒤 파트가 쉽고 이런 건데 제가 3월 28일에 고사장에서 막 헤드폰 끼고 답변을 하는데 Part 1부터 Part 4까지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파트 5랑 6에서 어려운 거 나오겠구나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어려운 게 나왔죠. 물론 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만 이거를 대답할 학생들 굉장히 많이 좀 힘들겠다 싶은 생각이 막 들면서 걱정이 들어서 제가 어찌할 줄을 몰랐답니다. 고사장에서.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전체 파트 대신에 파트 5와 6는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Part 1부터 4까지는 그냥 기출문제 모범 답변만 받으셔도 여러분 충분히 혼자 공부하실 만한
그럴 만한 쉬운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혼자 한번 해보시고요. Part 5, 6 지금부터 기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Part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전화 메시지 나왔고요. 이 지문 함께 해석해 볼까요? 자, Hi, this is Greg, the branch manager.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사 관리인인 Greg이라고 합니다. Since you are my assistant, 당신이 나의 조수이므로 I'm calling to ask for your help. 당신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As you know, 아시다시피 we're completely renovating the employee break room. 네, 아시다시피 우리는 완벽하게 renovating, 개보수 공사라는 말이죠. 우리 직원들의 휴게실을 개보수 공사를 할 계획이에요. And the work will take 2 months. 그리고 그 공사는 2개월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During the time, 그 시간 동안에 we won't be able to use the break room. 그쵸, 여기가 문제였군요. 우리는 그 휴게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This is a problem. 그건 문제가 될 거예요. Because almost every employee uses the break room for eating lunch and storing and heating their food. 아, 그렇군요. 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우리 직원들이 그 break room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점심도 먹고요. storing, 보관하다란 뜻이죠. 음식을 보관하기도 하고 음식을 데우는 용도로 쓰면서 그 휴게실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Since the renovations will take 2 months, 그 공사가 2개월간 지속이 되는 관계로 I'd like you to come up with a plan to keep our employees happy while the renovations are underway. 아하. 자, 2개월간 공사가 진행이 되는 관계로 자, 이런 플랜을 떠올려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수업 때 늘 강조합니다. 지문 중에서 plan 또는 idea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plan 또는 idea라는 단어를 주고 사인으로 주고 그 뒤에 동사 형태로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제시가 되기 때문이지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항상 plan이 나오면 그때부터 귀를 쫑긋 세우고 귀 기울여서 우리가 해야 될 과제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plan to keep our employees happy.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예요. 그쵸? 직원들을 만족시켜 드려야 돼요. 언제? While the renovations are underway. underway란 뜻은 진행이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공사가 진행이 되는 동안 우리 직원들을 만족을 시켜 드려야 한다. 그러니까 그거랑 관련된 계획을 떠올려 봐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자, please call me back. 전화 주십시오. And tell me the steps we should take to make sure that the renovation will not inconvenience our employees too much. 아하. 자, 그러니까 전화를 주세요. 전화를 주셔서 저한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단계들을 좀 알려주세요. 근데 뭘 위해서? To make sure. 확실히 하기 위해서. That the renovations will not inconvenience. 자, inconvenience라는 단어 다들 아시죠? 우리가 보통 명사로 사용을 하는데 불편함, 불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will not 뒤에 inconvenience가 쓰이니까 이 자리는 동사 자리죠. 즉 동사로 불편함을 끼치다, 불편함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사가 우리 직원들에게 너무 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나한테 전화 줘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런 메시지네요. Again, this is Greg.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Greg입니다. 이런 내용의 지문이었습니다. 그럼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메시지의 종류는 업무 지원에 속하는 메시지예요. 제가 항상 수업 때 말씀을 드리는데 파트 5는 총 이 4가지 카테고리가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오늘은 업무 지원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업 때 자세히 업무 지원에 대해서 다루긴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지금 드리자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바로 업무 지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메시지에서는 지금 휴게실이 공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임시 휴게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좀 만들어서 추가해 줌으로써 우리 인플로이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켜줘야 되는 방안을 우리가 해결책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문제점들을 업무 지원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 내용에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4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이거는 필기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요. 제가 수업 때 늘
필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파트 5에서 필기가 가능해지면서 듣는 동시에 메시지 요약하면서 적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그러면 나중에 막상 내가 답변을 하려고 할 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정작 내가 말할 단어들을 적어놓고 그게 답변으로 연결이 돼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필기에 도움을 받으셨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딱 4가지만 적습니다. 자,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 이름 적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답변하실 때 Hello Greg 하고 부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나를 뭐라고 불렀는가, 나의 직책에 대해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즉 적으라는 얘기죠. Assistant. Hi, this is Jasmine, your assistant. 이렇게 답변이 시작이 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메시지의 쟁점입니다. 쟁점이라 함은 이 메시지의 근원이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말하는 거죠. 자, 방금 우리가 들었던 이 메시지는 뭐가 문제예요? 그렇죠. 직원 휴게실 공사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 단어를 뽑아볼게요. 모든 답은 메시지 안에 있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하고 적어놔야 될 거, Renovating the employee break room. 이런 식으로 동명사 형태로 된 그 쟁점도 좋고요. 안 되면 명사 형태로 된 쟁점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요지를 하나만 딱 뽑아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과제입니다. 자, 과제를 주기 직전에 사인으로 주는 단어가 plan하고 idea가 주로 있다고 했습니다. 자, plan 아까 메시지 내용 분석할 때도 봤지만 다시 찾아볼게요. 플랜 여기 있네요. 자, 플랜 바로 뒤에 나오는 동사로 시작하는 형태의 지문이 우리가 해야 될 과제고 우리 보고 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거 네 번째로 적으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Keep our employees happy while the renovations are underway. 그렇죠. 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직원들을 만족시켜 드리는 그런 계획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이 메시지에서는요, 약간 확인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해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할 일을 2번 반복해서 줬어요. 즉 여기도 있어요. Make sure 확실히 해야 합니다. 뭘요? that 이하를요. That the renovations will not inconvenience our employees too much. 요것도 우리가 해야 될 과제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상대방 이름, 그리고 나의 직책, 그리고 쟁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과제 4가지를 모두 뽑아냈어요. 이거를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필기를 해 놓으시면서 메모지에다 필기를 해 놓으시고 준비를 딱 하신 상태에서 우리가 외운 템플릿 안에다가, 템플릿 안에는 아마 빈칸이 4개가 있을 겁니다. 이 4가지를 채워 넣을 수 있는 빈칸을 만들어서 제가 템플릿을 외우게끔 제공을 해요. 그 템플릿에 이 적어 놓은 거를 딱딱딱딱 맞추면 답변이 정말 손쉽게 완성이 되겠죠? 자, 4가지 기억하고 완성된 답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범 답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범 답변은 2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정리를 해봤어요. 뭐냐면 문제에서 원하던 거를 그대로 적용을 시켜야 최대한 여러분이 원하는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자, 문제에서 원하던 게 뭐였냐면 첫 번째, 이 공사가 최대한 우리 인플로이들에게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그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좀 편의시설을 갖춰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2번째 포인트는 우리 직원분들이 만족을 하셔야 해요. 이 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직원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넣어주시면 고득점에 도움이 되겠죠? 함께 확인해 보실게요. 자, 인사부터 시작합니다. Hi, Greg. 안녕하십니까, Greg 씨? This is Jasmine, your assistant. 당신의 조수인 저는 Jasmine이라고 합니다. I heard that we have a problem with renovating the employee break room. 직원 휴게실을 공사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And you asked me to provide some ideas on how to make sure that the renovations will not inconvenience our employees too much. 그렇죠. 문제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이 레노베이션이 우리 직원들에게 너무 많은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공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I'm sorry about the situation. 이 상황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After looking into the matter,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본 후, I came up with the following solutions. 저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First, why don't you make one of our conference rooms as a temporary break room and provide it to our employees? 그렇죠. 자,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
줘야 하는, 만들어서 제공해줘야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conference rooms, 회의실 중에 하나를 뭘로 만들어요? 그렇죠? A temporary break room, 임시 휴게실로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입니다. 자, 세부사항은 어떤가요? We can move the refrigerator and the microwave oven. 그렇죠. 기존에 있던 냉장고와 전자레인지를 to the temporary break room. 우리 이 임시 휴게실로 옮겨줄 수 있잖아요. 이런 뜻입니다. Then it won't inconvenience our employees too much. 자,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에게 너무 큰 불편함을 끼치지 않겠죠. 자, 첫 번째 포인트 짚었습니다. 자, 두 번째 결칙 들어갈게요. Also, I think it's a good idea to provide some free coffee or tea to our employees as compensation. 그렇죠. as compensation. 보상 차원으로서 이런 말이네요. 보상 차원에서 무료 커피나 차를 직원들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I think that will be effective to keep them happy. 그렇다면 이 방법으로서 우리 직원들을 만족시키는 데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도 짚었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해 볼게요. These are my suggestions. 네,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If you have any questions, 만일 더 질문이 있으시다면 please feel free to call me back anytime. 언제든 편하게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Bye.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물론 디테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사장에서 이 정도 답변을 해주실 수 있다면 아마 레벨 7이 아니라 레벨 8 만점까지도 받으실 수 있을 만한 퀄리티의 답변 내용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최소한 목표 점수가 레벨 7이신 분들은 이 정도 퀄리티의 답변을 연습해 두셨다가 이거보다 못해도 좋으니까 이 비슷한 방향으로 답변이 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두시면 아마 고사장에서도 충분히 목표하시는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에 Part 6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해석을 해볼게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statement? 다음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he best way to handle work-related stress is by taking a vacation. Give reasons or example to support your opinion. 자, 가장 좋은 방법. 뭐 하는 가장 좋은 방법? Handle work-related stress. 일과 관련한 스트레스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by taking a vacation. 휴가를 가는 것에 의한 것이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물었어요. 그리고 항상 나오는 지문입니다만 여러분의 근거와 예시를 제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뒷받침하세요 라는 지문이 나오네요. 여기에 맞춰서 우리는 답변을 해주셔야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고의 방법이라고 동의를 하세요?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자유긴 한데 제가 오늘 모범 답변에는 그렇다라고 긍정의 답변을 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예시와 근거를 제시하는 위주로 답변을 만들어 봤어요. 같이 함께 보시면서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범 답변을 읽어볼 거고요. 주제문과 근거 제시하는 표현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I think the best way to handle work-related stress is by taking a vacation. 제 생각에는요,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휴가를 다녀오는 것이다 라는 데 동의합니다. This is because, 왜냐하면 taking a vacation while going on a trip or enjoying their hobbies helps the employees refresh themselves and it can also improve work efficiency. 네. 자, 그냥 휴가를 다녀오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narrow down 시켰어요. 즉, y를 붙여서 여행을 다녀오거나 또는 그들의 취미생활을 즐기면서 휴가를 다녀오는 것이, 휴가를 즐기는 것, 휴가를 보내는 것이 helps, 오형식 들어갔네요. 직원들로 하여금 refresh themselves, 그들을 재충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 의견을 뒷받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실력이고 같은 표현이면 기왕이면 이렇게 오형식 문장을 사용하시면 조금 더 문장력 점수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그래서 늘 helps employee 그리고 원형 부정사 refresh themselves 이런 표현 사용해 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근거 문장만 다시 읽어볼게요. This is because, 그건 왜냐하면 taking a vacation while going on a trip or enjoying their hobbies, 즉 여행을 다녀오거나 취미생활을 즐기며 휴가를 보내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직원들로 하여금 helps the employees refresh themselves, 스스로 재충전할 수 있게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라는 근거예요. 자, 그리고 끝에 하나 더 붙여주셔야 됩니다. And it can also improve their work efficiency. 그들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어쨌든 이건 employee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건 제가 수업 때 정말 침 튀기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풀어서 일을 더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이런 개인의 입장에서 쓰여진 이 스테이트먼트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걸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요. 조금 더 논리정연하게 근거를 접근해서 우리가 매직 앤서를 잘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는 말로 조금 더 점수를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매직 앤서로 활용된 이 example 답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 have been working for JT Company for 10 years. 10년간 JT라는 회사에서 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셨던 거죠? 우리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인강 들으셨던 분들도 제가 제공하는 템플릿 매직 앤서고요. 우리 그동안 유튜브에 제가 올려드렸던 기출 리뷰를 보셨던 분들 요 앤서 그대로 답변 진행되는 거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또 똑같이 활용이 됐습니다. When I just started to work for the company, 내가 막 우리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We had a serious financial crisis.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었어요. So the CEO had to do something to figure that out. 그래서 우리 CEO가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Finally, 마침내, 자, finally가 늘 터닝 포인트죠. 마침내 he decided to provide a vacation for the employees. 직원들을 위해서 휴가를 제공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After that, 그 후로부터 the profits of the company started to increase.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Because they refreshed themselves. 아하, 직원들이 스스로를 refresh를 할 수 있었고요. And it improved work efficiency. 업무 효율 또한 높일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And now, 그리고 현재는 it has become one of the major companies in Korea. 지금은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 중에 하나가 되었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대국복 들어갈게요. If it didn't come up with that idea, 그가 만일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지 못했더라면 we might not have this result today. 오늘날의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우리 이거 13번 매직 앤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우리 매직 앤서는 그대로 똑같이 외워서 진행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암기로 우리가 답변을 하고 그 와중에 빈칸을 잘 채워주시면 됩니다. 바로 주제문과 내가 말한 근거 문장을 통해서 두 문장을 잘 채워주시면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도 이 문제와 딱 찰떡같이 딱 맞는 논리 정연한 예시 문장이 완성이 돼요. 자,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 비슷한 문제 앞으로 조만간에 반드시 다시 출제됩니다. 이거 나중에 출제됐을 때 고사장 가서 땅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요거 잘 연습해 두셨다가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든 탁 대답 잘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기출 리뷰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1:1 유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저의 모든 기출 자료와 노하우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합니다. 자, 레슨비 대신에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기출 리뷰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this is all for me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